33조 적자난 기업이 어딜까요?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경제라는 단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전이라고 다 알 겁니다. 아마. 예, 이게 전기요금을 제때 못 올리고 원유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적자 투성인 회사가 됐죠. 그런데 여기에 말입니다. 참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참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이러니 구조조정 빨리 해야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사장은 뭐 여지부동이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한전 임원이 외유성 출장을 간 횟수입니다. 5차례나 된다고 합니다. 5차례. 그것도 5차례에 8개국을 다녀왔대요. 8개국을.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가 출장 자제 지침을 내렸습니다. 아주 불효불급한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출장을 갈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출장은 가지 마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전은요. 여기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전 임원이 5차례 8개국을 돌아다녔고요. 그리고 심지어 한전 KDN 임원, 한전 KDN은 자회사죠. 한 사람이 7차례를 나갔고요. 14개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아다닌 내용을 보면 기도 안 찹니다. 요르단 페트라 유적지, 두바이, 베트남 하롱베이, 쉽게 말하면 해외 유명 관광지를 돌아다녔다는 이야기고요. 심지어 이 출장 기간에 이 유적지를 돌아다닐 때 공무의 목적으로 제공이 된다는 렌트 차량이나 가이드까지 이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해외 자사나 법인들은요. 이들에게 식사 대용, 식사 비용도 지불을 하고요. 현지 차량도 제공을 했다고 하니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여러분 한전 때문에 지금 워낙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기료 폭탄. 어마어마하게 전기료가 올라갔잖아요. 저만 하더라도요. 전기를 최소한으로 쓰기 위해서 콘센트라는 콘센트는 다 뽑아놨거든요. 안 그러면 전기료가 전달 대비해서 보통 20% 30% 오르는 것은 예산일이고요. 많이 쓰면 누진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2배 3배까지도 오른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기업들은 더 하죠.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전기료가 겁나서 공장을 못 돌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기업들은요. 이 와중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면서 난리예요. 왜? 전기료라도 줄여보려고 말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서민들 국민들은 어렵고요. 기업은 그야말로 절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들은요. 해외에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전력 영업이익이 얼마나 마이너스인지 32조 6천억 원입니다. 마이너스가. 2021년에도 5조 8,500억 원이고요. 조입니다. 이게 단위가 조의 조. 천억이 아닙니다. 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한전의 어떤 위기가 심각한데 저는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 진짜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한전 공대를 만드는데 1조 6천억 원을 쏟아붓는데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지방대학들 난립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차라리 여기에다가 에너지학과를 만들어서 그 학과를 더 키우는 게 낫지 않나요? 왜 에너지공대를 거기다 만들어서 1조 6천억이라는 생돈을 써나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딴 나라에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지금 쓰고 있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원자력 안전재단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사람들이 안 나가. 한전도 마찬가지 안 나가. 이러니 정책이라는 게 웃기죠. 지금은 말입니다. 공기업 대부분은요. 예, 문재인 정부예요. 예. 뭐 방송통신위원회도 문재인 정부, 국민권익위원회도 문재인 정부. 이게 두 정부가 동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외유성 출장을 간다, 국민들의 비난을 한다. 이게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론전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론전을 하는 것도. 그러나 이런 자체가 발생했다는 것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분들은 국민의 고통이나 기업의 절규를 듣지 못하는 건가요? 게다가 본인들의 최악의 상황, 지금 보시다시피 32조 6천억 원의 적자에다가요, 지금 한국전력의 부채만 하더라도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165조 8천억 원입니다. 165조 8천억 원. 165조 8천억 원이면 앞으로 전기요금 계속 올린다는 거예요. 이거 이자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이자만 해도.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예, 문재인 정부가 예, 진짜 현금 살포 많이 하고 돈 다 퍼줬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세요. 예, 이게 2016년만 하더라도 한전의 부채는 105조였습니다. 무려 60조 8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57.9%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퍼주니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예, 저는 하루빨리 말입니다. 한전만 이런 게 아니에요. 공기업의 구조조정, 공기업 전부 다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그들이 구조조정을 해야지요. 준조세, 뭐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이거 적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고요. 자기 혁신을 할 때 전기요금을 올려도 예, 난방비를 올려도 수도요금을 올려서 국민은 이해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외유성 출장이나 다니고 방망 경영만 일삼는다면 절대로 지지받지 못할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예, 참 문재인 정부의 그 뒤에 있는 사람들 못됐다. 나라를 그들 내려고 지금도 자리에 앉아서 저렇게 연연하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하면 흠집을 내고자 예, 그래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건가요? 참 안타까운 현실에 마음이 더욱 숙연해집니다. 제발 대한민국에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예, 객관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이념을 예, 놓고 말입니다. 마치 종교처럼 네 편 내 편으로 가른다는 것 이거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이 대한민국이요 나라답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좌파 대한민국에 있지 말고 북한으로 가세요. 그냥 편하잖아요. 자기들 이상하고 맞는 사람들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편하게 사세요. 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혼란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대한민국이 나라답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해 봅니다.